나는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깊은 염원이 있으면 100일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이다. 원하는 것을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내는 시간이다. 중용에 나오는 능구라는 단어의 구는 지속, 듀레이션을 의미한다. 구체적 기간은 3개월을 뜻한다.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도울 선생을 통해 듣게 된 이 교훈으로 3개월 혹은 100일을 꾸준히 하는 개념이 아주 오래된 가르침임을 알게 됐다. 공부는 중국어로 꽁후라고 발음하며 영어로는 to study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몸의 단련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능구와 공부, 즉 지속적으로 3개월간 내 몸을 단련시키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든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천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되었든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다면 3개월만 지속하기를 권한다.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저녁 5시 이후엔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실행해보자. 담배를 끊고 싶으면 3개월을 참고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3개월만 팔굽혀펴기를 하자. 주식을 배우고 싶거든 3개월 동안 관련 유튜브 영상 수백 개를 모조리 뒤져보고 관련 서적을 독파해보자. 그것이 무엇이든 전문가 수준이 되고 싶다면 3개월만 죽어라 파보자. 3개월이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삶을 개선하고 바꿔나가려면 이런 실체적 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과정으로 습관이 생긴다. 건강 전도사로 불리는 아놀드 홍은 벌써 수년 동안 100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일반인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100일만 운동을 가르치고 독려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이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 사람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돈을 벌고 투자하는 것도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겨우 자리를 잡는 것이 인생이다. 우연히 시간 나는 대로 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는 행운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닌 행운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가 반드시 되찾으러 온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보자. 어려워도 100일만 해보자. 100일이 어려우니 3개월만 해보자. 능구와 공부, 왠지 당기지 않는가? 제발 당기길 바란다. 사업은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면 할 사업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내 수첩에 메모해 놓은 사업거리가 수십여 개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자본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평소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나 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사업거리가 되므로 할 사업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업은 이미 모두 있는 것 같겠지만 내 생각은 반대다. 아직 없는 것이 더 많다. 설령 있으면 또 어떤가? 기존의 사업가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도 사업거리고 이미 다른 사업자들이 실패한 사업도 기가 막힌 새 사업거리일 수 있다. 내가 메모해 놓은 신규 사업들은 이런 것들이다.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새 사업 아이템을 찾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언젠가 일본에서 태평양이 보이는 조지시라는 도시를 후배들과 다녀온 적이 있다.
아침마다 해변가를 산책했는데 바다에 떠밀려온 나무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나는 평소에 나무 테이블을 만드는 취미가 있는데 바닷물에 쩔어서 단단해진 그 나무들이 그렇게 탐이 났다. 아마 세상 어딘가에서 태풍에 뽑혀진 나무들이 태평양을 돌다가 이곳 바닷가로 흘러왔을 것이다. 재주 많은 목공이라면 저런 나무들로 멋진 가구를 만들 수 있다. 이 가구의 브랜드 이름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로 정했다. 이국의 어느 바닷가에서 자란 나무가 가구가 되었다는 스토리를 담아봤다. 해변에 널브러진 나무 조각을 청소하니 스토리와 재생, 환경보호의 현대 산업 윤리와도 어울리는 가구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곧잘 한다. 남성 화장품 전문 매장도 가능해 보인다. 여자가 많은 숍에서 물건 고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남자도 많고 남성용품 종류도 제법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직접 해볼 생각도 있으나 그냥 버릇처럼 구상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 평소 산업에 빈틈이 보이거나 불편한 것들을 적어놨다가 실제로 구현해 보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플라워샵이다. 미국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꽃을 많이 산다. 슈퍼마켓 제일 앞쪽에는 꽃이 그득하다. 선물용이 아니니 장보다가 달리 포장도 없이 한 송이, 한 다발씩 카트에 넣는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꽃집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내에는 지하 구석에 전국 꽃 배달 사인을 붙여놓고 주인이 꽃다발 만들 때나 냉장고 뒤에 가둬둔 생화를 꺼내 쓰고 있다. 매장 앞뒤로는 죽지도 팔리지도 않는 나무들이 오랜 화분 위에 올려져 있다. 꽃 한두 송이나 한 다발을 사려고 하면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나는 호텔에 묵을 때도 가끔 꽃을 사다 놓는데 한국에서는 꽃 한 송이 사기가 영 불편했다. 조사를 해보니 한국의 꽃시장은 경조사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꽃 소비의 80%가 경조사 시장에 팔려나가고 개인 소비 시장은 20%도 안 됐다. 그나마 나처럼 즉흥적으로 꽃을 사는 인구는 1.5%도 안 되는 것이다. 미국과 완전히 반대였다. 미국은 80%가 개인 소비 시장이다. 결국 한국에 꽃 매장을 오픈해 보기로 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꽃을 안 사는지 아니면 유통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매장을 구성하면서 모든 관점을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꽃을 만지고 싶으면 만질 수 있게 냉장고를 오픈 형태로 만들고 가격을 붙이고 AT센터에서 소매점으로서는 처음으로 경매권도 받아서 판매 가격도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 좋은 수입사는 직접 수입도 하고 한 송이씩도 팔게 만들어봤다. 약 2년이 지난 현재 서울에 벌써 12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자신들이 꽃인 줄 이미 아는 10대들 빼고는 모든 연령층과 모든 성별이 편의점처럼 쉽게 들어와서 꽃을 사갔다. 한국인들은 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유통시장에 실수한 것이었다. 꽃으로 선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나처럼 꽃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살 데가 없었을 뿐이다. 현재 한국 스노우폭스 플라워의 총 매출은 소매 상점으로 이미 전국 1등이다. 서울 시내에만 300여 개 넘게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상장도 가능할 모델이다. 사소한 의구심으로 시작한 도전이 근사한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할 만한 사업이 없다는 사람은 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는 눈이 모자란 것이다. 사업은 아직도 끝이 없다. 만약 그래도 못 찾겠으면
이름 앞에 국제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박람회를 다녀보길 바란다. 그 중에 이제 시작해서 비싼 부스를 구하지 못하고 구석에 사장이 혼자 나와 있는 외국 회사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 판권을 얻든가 아이디어를 개선하면 그것이 새 사업이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끝도 없으니 욕심이 있는 창업가들은 눈을 크게 뜨길 바란다.